마지막 시간이죠. 뭐 저희도 마지막 시간이 좋아요. 한 타임만 딱 끝나면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죠? 갈게요. 보조정책으로 갈게요. 108페이지로 가시면은 보조정책 108페이지로 갑니다. 자, 임대료 규제를 했더니 나중에서는 더욱더 장기적으로 물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정책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8페이지로 갑니다. 자, 108페이지로 가시면 임대료 규제예요, 보조예요. 보조. 그러면 임대료를 보조한다는 것은 직접이겠어요, 간접 개입이겠어요? 간접적이죠. 간접적 개입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금액을 좀 키워서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월급이 올라간 게 아니죠. 명목소득이 올라간 게 아니라 더 쓸 수 있는 능력이 커진 거죠. 그걸 이제 실질소득이 높아졌다 그래요. 그러면 집을 넓힐 수도 있죠. 주택 소비도 넓히고요.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근데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와요. 그럼 비주택이라는 거는 주택이 아닌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주택도 늘어나고요.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고기만 사 먹어요. 남으면 날수도 먹어요. 뿅 가죠. 그럼 효용도 커진다는 거죠. 그럼 이 짝대기가 그냥 다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다 올라갑니다. 그죠? 얘는. 그래서 단기와 장기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얘도. 왜냐하면 자, 일단은 수요자 보조가 있고요. 임차인 보조가 있고 임대인 보조가 있죠. 임차인 보조가 이제 거의 수요자 보조가 잘 나오는데 왜 전 단기와 장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정부가 정책을 써서 공급 물량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서 이상하게 많이 늘려야 되죠.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규제는 그냥입니까? 장기에 더 공급이 부족합니까? 그럼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보조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들어보시면 자, 수요자 보조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와 장기인데요. 그럼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은 그냥입니까? 임차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이루어지죠. 그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가격이요.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공급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임대료도 오르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혜택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임대인. 자, 근데 장기적으로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증가를 합니까? 그럼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그럼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혜택을 갖는 거죠. 그럼 여기서 키는 얘는 장기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키가 돼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누가? 임차인 혜택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자 보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자, 소득 현금 보조 방식이 있고요.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이제 뭐가 발생하냐? 집을 넓혀요. 차를 사. 수입차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바우처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주택 바우처는 요거는 현찰이에요. 쿠폰으로 줘요. 그러면 차 못 사죠. 그래서 이 가격 임대료 보조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바우처라는 쿠폰으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 집세 보조가 나와요. 임대료 보조.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집세 보조로 쓰는 게 정책적 효과가 있죠. 그럼 보통 언급이 없으면 다 현금입니까? 집세 보조입니까? 집세, 임대료 가격 보조를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자, 소득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에 대한 차이점은 1,000만 원만큼 현금을 주게 되면 집도 넓힐 수 있죠. 남으면 고기도 사 먹으니까 효용도 커져요. 그 다음에 집세는 그냥입니까? 1,000만 원만큼 싸게 삽니까? 싸니까 아마 집을 산다만 쓰더라도 그럼 집을 싸게 사니까 그냥 다른 걸 더 쓸 수 있어. 더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실질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더 쓸 수 있고 다른 걸 줄이고 이걸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 소비도 넓히며 또 다른 거에 대한 효용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오늘 생일이 돼서 10만 원을 현찰로 드릴까요? 도서상품권 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거 달라고 그랬어? 현찰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현금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어떤 보조가 낫지만, 현금 보조가 낫지만 차를 바꾸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바우처. 바우처는 우리나라 제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자체 또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야 집세로 주는 게 좋아. 그렇죠. 이걸 해야 정부에 대한 정책이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더 흐르겠죠. 그럼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한 달성에 대한 효과는 집세 보조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언급이 없으면 다 가격 집세 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보조를. 맞아요. 근데 이제 수요자만 보조해줘요? 공급자한테도 보조해줘요? 공급자.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고 나와요. 공공주택에 이제 쓰는데 생산자 보조 방식인데, 자, 이건 임대인한테 보조를 해주죠. 그럼 건설회사에 대한 그 건축에 대해서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킵니다. 그러면은 그냥요 생산비를 줄여요. 그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럼 공급을 늘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한테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단기는 효과가 있다, 단기는 효과가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수요를 자극시키진 않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겠죠. 그럼 단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어디에서 나타나죠? 장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얘기다. 이렇게 해서 보시죠. 그 다음, 자,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를 두 가지를 이어서 뭘 물어보냐면 주거지의 선택에 대한 자유를 해요. 그러면 주거지 선택에 대한 자유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걸 보장되는 게 당연히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지 마음대로 짓죠. 그러면 주거지 선택의 자유로운 건 그냥입니까? 수요자 보조가 낫습니까? 수요자 보조가 낫다는 거 가져가 볼게요. 자, 임대료 보조입니다.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그리고 자, 소비자의 수요 측면의 보조금 효과가 임차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단기는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니까 초과이익이 발생해서 누구한테 혜택? 기존 임대인 혜택이죠. 그럼 장기는 그냥요 공급이 증가를 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그걸 어떻습니까? 그 혜택을 줘서 그만큼 어떻게 돼요? 임차인한테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은 자 3번에 가시면은 자 임대료 보조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단기에는 기존 임대인이 혜택을 얻고 탄력적인 때는 장기 임차인에도 혜택이 얻겠죠? 이렇게 합니다. 장기에서 혜택을 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소득 현금은 그냥요 현찰로 줘요. 그럼 실질 소득을 높여주니까 주택 소비 수준에서 임차인 스스로 결정하게 돼서 주거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요. 집세 보조는 자 그래서 나온 게 그냥이야 밑에 바우처야. 교환권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죠. 그러다 보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 살고 싶은 곳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주택 소비 증가죠. 그러면 집세 보조, 가격 보조라는 것은 현찰을 준 건 아니죠. 그래서 임대료를 그만큼 떨어뜨리니까 주택의 상대 가격을 낮추어서 임차인의 주택 소비를 더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가격이 싸졌죠, 그죠? 그러면서 효용 측면에서는 어느 보조가 낫나요? 소득, 소비 증가는 주택 보조, 집세 보조가 낫죠. 그래서 언급이 없으면 다 그냥입니까? 소비자 보조입니까? 소비자 보조가 다 어떻게 돼요? 이 집세 보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생산자 공급 측면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자, 얘는 생산자 또는 보조는 생산자에게 저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생산비를 낮춰서 공급이 확대되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오른쪽 단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가요? 왜? 단기는 공급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 영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어디에서만? 장기에서만. 장기에서 물량이 나와버리니까.
주택 생산 비용이 하락해서 공급이 증가해서 임대료가 떨어지니 소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맞히는 것보다 아까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정답이 1번이니까 다 맞겠지. 그럼 3번에 대해서 정부가 지자체에 뭐 임대주택은 뭐 건설 임대, 매입 임대가 장기 전세가 있고, 자 4번 별표. 아 이거 나올 것 같아. 봐봐. 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는 공급이 안 되죠. 가격이 어떻게 버리죠? 올라가 버려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임대료를 낮춘다라는 게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유력하다고 봐요. 자, 요거는 이제 제 입장하고 출제원 입장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꿔 나오면 딱 지네들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우처 있죠. 우리나라 이제 주거 바우처로 임대료 보조 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있다라는 게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109페이지로 가시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의 효과도 지금 시험 문제에 끊겼어요. 근데 마지막 요약집이니까 해드리긴 하는데 얘도 그냥요 단기와 장기가 있어요. 근데 끊긴 게 다행인 게 얘가 두 개의 시장으로 나열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가볼게요. 3번. 우리가 그냥요 공공이에요. 간접, 직접 개입이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뛰어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 개입입니다. 단기 장기가 좀 어려워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럼 우리가 제가 지우는 동안 심심하니까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임차의 선택의 폭이 유리해지죠, 그죠? 요게 요새 트렌드예요. 그럼 임차인들을 탄력적으로 만들죠. 그러면 조세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거의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냐면 단기 장기가 그냥이야 얘는 끊겼어. 끊기다 보니까 다음에 모음 걸 놈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잘못 건드렸다가 그죠? 왜냐면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던 데이터를 갖고 따지거든요, 항상. 이게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나왔던 거였어요. 그럼 지가 그냥 해야 돼. 그 문제를 분석해야 돼. 그 시간이 없어. 출제 돈도 적게 줘. 그냥이야 짧게 생각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왜 해요? 그러면 한번 나왔으니까. 또 어떤 미친놈이 또 들어가서 낼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그죠? 아까 그냥 우리가 임대주택을 적게 만든다? 많이 만든다. 요게 요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체제만 하시니까 그만큼 유리해지죠? 그걸 내도 틀릴 사람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옛날에 냈던 걸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돈도 적게 주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청기누설인데 보통 요즘 조교를 많이 시켜요. 조교가 제가 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다 공인중개사 준비해요. 다 또 책도 또 내 것도 달라는 거야. 그러면 교수가 더 잘 알겠어요? 얘 조교가 더 잘 알겠어요. 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니까. 내 말이 틀려요? 맞죠? 그럼 걔는 기출문제까지 분석했다는 거죠. 근데 얘는 기출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들한테 또 뭐냐면 이 문제가 맞는지 한번 또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검증을 하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기출문제는 거의다가 다시 또 탄생하시는데 그냥 나와 변형해서 나와. 그렇죠. 증가를 감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출제를 하려면 다른 민간 자격증도 이걸 안 줘. 그럼 그냥 야 증가를 빼. 감소되고. 왜냐면 확실하잖아. 제 말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거 잘래. 다음에 비탄력. 비를 빼. 그죠? 비조직. 비를 빼. 얼마나 쉽니? 그 교체하기가.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흥분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뭐 하다 그랬지? 공공주택 할게요. 자, 갑니다. 사셨죠, 그죠? 자, 그냥이요, 공공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죠. 자,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간접이다, 직접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한 출제원들은 그냥이다. 얘 것을 뒤지기가 귀찮다.
귀찮으니까 안 내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얘는 시장이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눠져요. 몇 개의 시장으로? 두 가지. 아까는 두 가지 시장으로 나누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사적 시장하고 공적 시장이 분리된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가볼게요. 자, 갑니다. 가격하고 양이 있어요. 그럼 아까 임대료 규제라는 거 아시죠? 그럼 임대료 규제는 일단은 규제를 해서 지금 시장 임대료보다 임차를 위해서 낮춘다는 건 좋은 정책이나 장기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까? 질도 떨어지고. 일로 와봐요. 암시장 생기고. 그럼 안 되겠네. 그럼 여기서 떨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서 여기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저거보다 비싸게 싸게 가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죠. 단기는 기간이 아니라 짧아요. 짧죠.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 단기는 수요만 자극시켜요. 뭐만 자극시킨다? 그럼 공급은 어디다 자극시키는 거예요? 장기로 가서 자극시키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만 자극시킨 거죠. 왜? 여기가 그냥이야 얘보다 싸고 주택도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제가 중요했잖아요. 그죠? 저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제가 어쨌든 10명 들은 대체가 많잖아요. 그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근데 이제 단기에서 이게 물량이 늘어난다는 건 기존 임대주택을 바꾸라는 거죠. 임대사업자 아시죠? 정부가 왜 얘기를 했어요? 임대사업자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임대를 규제합니까? 그럼 얼마 이상 못 올리게 받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 공적 시장으로 옮겨요. 옮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단기에는 그냥이야 수요를 자극시켜. 수요만 자극시키니까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80만 원으로 와서 여기 있는 놈이든 이동한 놈이든 그냥이야 둘 다 혜택이야. 둘 다 혜택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단기는 사적 시장에 그냥입니까? 수요를 감소시킵니까? 그러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은 임차인의 혜택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임차인의 혜택은 그냥입니까? 둘 다 혜택입니까? 둘 다 혜택이죠. 남아있는 놈이나 옮긴 놈이나. 그죠?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죠? 그냥이야 끊겼어. 다행이야 이게 다행. 그래서 내가 3, 4월 달에 안 했던 거야. 어차피 나중에 하는 게 나 이게. 그럼 우리가 둘 다 혜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장기에는 그냥이야 공급을 자극시켜. 왜 그러겠어? 공급을 줄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이제 갈게요. 얘가 공급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80만 원인데 누가 해? 열받아 죽겠지 그냥. 빠져나갔으니까. 그지? 그 물량을 확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량을 확 줄여버리니까 그냥입니까? 가게 다시 원래대로 회귀됩니까? 회귀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20개에서 15개 열받아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원래대로 가. 왜?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5개가 빠진 게 공적으로 갔죠? 그럼 다른 시장이 안 들어온다는 가정에서는 전체적 양은 불변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 양은 그냥이야 불변이야. 불변이죠. 그럼 정확히 팩트가 뭐냐? 여기서는 사적 시장만 줄어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20개에서 그냥이야 15개로 바꿔. 그냥이야 사적 시장에서만 공급을 줄인 거죠. 그럼 우리가 사적 시장에서 공급을 줄이니까 어떻게 돼?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가. 원래대로 회귀되네. 큰일 났네. 그럼 둘 다 혜택을 못 받겠네. 그냥이야 옮긴 놈만. 남아있는 놈은 아니라 옮긴 놈만 혜택 받는 거죠. 그래서 공적 임차인만 혜택 간다는 게 나왔었어요. 임차인.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나야 20년째야. 근데 그냥이야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면 안 하고 헷갈리잖아. 왜냐하면 시장이 두 개의 시장으로 나눠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희소식이야. 그냥 끊겼어. 끊겼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요새. 아시겠습니까? 해볼게요. 공공은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그럼 정부가 비싸게, 싸게? 그럼 시장 임대료보다 80만 원을 낮췄죠? 직접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요새 2번 별표. 그럼 에브리바디 공공주택을 그냥 만들어? 많이 만들어. 다시 어떻게 만들어? 많이. 나만 신났어. 그럼 그냥 선택의 폭이 넓어져. 그럼 임차인들의 탄력성을 크게 하죠. 그러면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전가되는 부담분이 낮아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공공주택은 싸게 만든다는 건 저소득을 위한 거잖아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효과 갑니다. 자, 단기, 장기 있나요? 그럼 다시 스토리를 볼게요. 단기는 그냥이야 수요만 자극시켜. 공급은 못 자극시켜요. 공급은 못 줄여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놈들이 가만히 있어 일로 옮겨. 정말? 그럼 단기 민간임대 수요가 감소하죠. 왜냐합니까? 가격도 하락합니까? 그러면 공공이든 민간에 있는 애든 다 모두 혜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사회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하겠죠. 맞나요? 왜냐하면 임대주택 자체가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장기 가서는 그냥이야 공급을 줄여. 가격이 어떻게 돼? 원래대로 회계되는 거죠. 이중가격 형성이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만? 공공이 거주한 임차인만 혜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나섰어요. 사회 전체적 량은 그냥 다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넘기기 전에 그 효과 밑에 한번 보세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무슨 가격이 형성됐나요? 그럼 이건 장기를 얘기한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장기라도 그냥입니까? 공적 애들한테는 혜택을 줬습니까? 좋죠. 공공이 거주한 임차인들은 민간 임대주택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셈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제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걸 안 얘기했는데 요새 뭘 건드리냐면 특별법이라는 게 있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이게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근데 제가 찍어드린다면 민간 임대주택에 민간 건설 임대가 많은 게 아니라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임대사업 냈다 그랬죠? 그럼 부동산업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임대업이라는 게 관리업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민간 건설 임대가 많겠어요? 매입 임대가 많겠어요? 그렇죠. 건설에서 하는 것보다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시키죠.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장기 일반 민간임대, 단기 민간임대라고 돼 있죠. 옛날에 중공공 임대주택이 장기 일반 민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간만 갖고 가세요. 자, 공공지원 민간이든 장기 일반 민간이든 그냥입니까? 다 8년입니까? 8년이고 기간이 있어요? 근데 단기 임대는 얼마죠? 4년짜리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짧은 게 혜택이 있겠어요? 긴 게 혜택이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단기를 냈어요. 4년 동안. 그래서 단기를 냈기 때문에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이해 갔나요? 나머지 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작년에 뭐가 나오냐면 6번을 건드렸어요. 작년 시험 문제. 주택 임대 관리업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관리업. 그럼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 관리가 있고요.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 책임으로 전대할 수 있고 그냥이야 위탁할 수도 있어.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유지관리 등 대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11조가 나왔던 거예요. 오른쪽 별표. 자, 주택 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는 자 들어갑니다. 밑에 가시면 1호. 자, 그냥이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해지하거나 해지 갱신 및 갱신 거절 등도 할 수 있고요. 임대료를 그냥이야 부과할 수 있어. 징수할 수 있고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라는 거 들어보셨죠? 가능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1호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도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 밖의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다는 걸 대통령이 정하는데 임차인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업무는 안 한다는 얘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메뉴에 가시면 대출하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들어갔어요. 체크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없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어떻게 됐든 요걸 찍었어요 또. 그죠? 그럼 임차인의 대출 알선은 한다 안 한다? 요즘 대출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그죠? 찾았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자, 이건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공공주택이라는 자체는 정부가 하잖아요. 그럼 돈이 부족하죠. 그러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기금을 지원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야 되죠. 받지 않는다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공공임대는 영구임대가 있고요. 국민임대가 있고 행복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봤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그 국가의 재정을 받아서 주택 도시기금에 이 주택 도시기금이 국민주택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 신혼부부들 젊은 층한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임대고 나온다면 장기 전세 있어요? 자, 시프트예요. 이건 뭐냐면 주택 도시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갖고 전세 계약을 해줘요. 단기로 장기로. 요게 20년 해줍니다. 몇 년 해준다? 20년. 그럼 어떻게 오냐? 보통 전세 계약이 몇 년이야? 그래서 20년이야. 분위기 안 좋아? 30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가 나왔어요.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이건 어디에 내가 뒤져봤냐면, 내가 이제 법도 막 뒤지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어디에 몇 년 몇 년이 나오냐면, 거기 조그만 박스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장기 전세주택은 몇 년? 20년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놈들이 그냥야 다른 것도 낼 수도 있어. 정말 예민하지. 그죠? 그 영구는 50년, 국민은 30년, 행복은 30년, 장기는 20년. 장기 계약이 전세 계약이 몇 년이니까 20년인 거죠. 영구는 그냥야 오래가. 그럼 50년이야. 따라서 5332. 전화번호를 외워야 돼. 알겠죠? 그러면 자,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전세 계약은 2년이지. 3년 전만 해봐. 20년으로 맞추시고 영구는 50년이고 나머지 30년이죠. 그럼 끝나버리네.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는 한계가 있잖니. 그러면 전세 계약이 2년이니까 장기 전세 주택은 20년. 그럼 영구가 몇 년? 50년. 나머지 30년 이렇게 열는 거야. 아시겠죠? 나왔으면 좋겠죠? 나와야 내가 또, 그죠? 그래서 세미네 되게. 그래서 내가 느껴가지고 20년을 냈으면, 다른 것도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뒤진 거죠. 특별법을 뒤졌어요. 공법 강사도 아닌데, 특법을 뒤져가지고 했는데, 근데 내 모험이 좀 강했어요. 강했지만, 이거를 딱 맞추기에는 조금 어떻습니까? 좀 출제 가능성이 내가 무당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있으니까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는 거는 법을 복잡하게 내질 않아. 학개론에는. 학개론은 몇 년 그런 거 내. 그거 있었잖아. 우리가 왜 단독주택이 있으면 공동이 있잖아. 아파트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 이런 거 내는 거지. 왜? 학개론은 숫자 개념이니까. 내 말이 틀려? 맞죠? 그런 거 낸다는 거야. 느낌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법에서는 법적인 걸 내고 학개론에서는 몇 년 이런 걸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이걸 뺏겨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3월 달에 간평이 있고 10월 달에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간평 시험 문제를 뺏겼어요. 그 해에. 뭘 뺏겼냐? 도시용 생활주택을 뺏겼어요. 자, 이 분양가 규제는 도시용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되죠. 그게 3월 달에 간평이 나왔는데 그걸 공인중개사 10월 달에 뺏긴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들이 뺏기는구나. 열심히 분석해야겠지. 그러면서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어요? 들어갑니다. 자, 분양가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죠. 굉장히 요새 이슈가 되죠. 그래서 막 문제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부산도 재건축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분양가를 설정해야 됩니까? 그럼 뭐 규제한다는 거는 못 올리거든요. 그럼 못 올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타산이 안 맞습니까? 그 분양가가 잘 안 나와요. 그 지자체랑 계속 싸워요.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갈게요. 분양가 규제예요. 분양가 규제.
하한제야, 상한제야. 상한제죠. 좋은 정책이야. 왜?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얘도 나중에 그냥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런 걸 보자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갑니다.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예요. 자, 이래서, 여기서 이제 균형을 이룬다면, 자, 우리가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시장 가격. 그래서 평당 1,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 지역 내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높다 그러면 이걸 낮춰야 되죠. 그럼 효과가 이상으로 올려야 돼요? 규제를 이하로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 가격을 만약에 야 니네들 800만 원을 받아 평당 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양가 규제는 일단은 그냥입니까? 분양가를 떨어뜨립니까? 왜?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그럼 그냥이야 못 올리게 해. 못 올리게 하죠. 올리면 잡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냥이야 분양가가 떨어지죠. 그 분양가 인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공급을 할까? 안 하죠. 그러면 신규 공급을 줄이죠. 그럼 공급이 안 나와버려요. 그럼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냥이야 시세 차이가 나. 그래서 분양받으려고 하지. 실수요가, 가수요가. 가수요들이 많이 들이대는 거야. 분양권 전매 한번 노려보려고. 그지? 그럼 그냥이야 떴다방들이 나오고 있죠. 떴다방을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당첨된 사람들을 싹 붙어가지고 이거 팔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피 받고 별걸 다 알아? 그럼 그냥이야 투기 수요가 늘어나. 투기 수요는 실수요가 아니잖아, 그죠? 시세 차이를 노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은 공급을 한다, 공급을 줄인다. 줄이고 만약에 공급이 나와도 그냥이야 질도 떨어뜨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는 얘기는 안 할게. 어디에 분양을 했는데 부실공자가 초래돼요. 막 보일러가 터지고 막 그죠? 그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안 맞으니까 알았어. 그럼 일단은 팔어. 근데 그냥이야 부실공사해. 그죠? 질적인 거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를 해. 그지? 그다음에 그냥이야 이 분양권 전매, 투기 수요가 늘어나. 손도 막 떨린다 야. 그러면 그냥이야 실수요야 가수요가 늘어나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맞아요? 투기 가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생각했을 때 물량이 많아야 좋아요. 근데 그냥이야 물량이 적어져. 그러면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이야 피 붙는 거 사야 돼. 피 붙는 거 사야 돼. 프리미엄을 살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걸 우리가 안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정책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998년이 IMF 때죠. 그럼 들어보세요. IMF 때 자율화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자율화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이야 네 마음대로 받아.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그냥입니까? 공급도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투기 수요는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그런데 이 자식들이 타워 팰리스 대형 주택 위주로 줍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소형 주택이 위축되죠.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또 평승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중고도 가격도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그럼 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 또 규제로 가. 그냥이야 또 자율화로 가. 밤 새겠다 야. 그죠?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데 자율화는 요새 잘 안 내요. 규제를 잘 내요. 왜? 지금 현황 우리나라가 규제를 쓰고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게 그냥이다 분양가 규제다. 정책이에요. 상한제거든요. 그 분양가 규제는 신규주택 가격을 시장 기준보다 낮게 가거든요. 도입 병행은 좋아요. 그냥이야 가격을 안정시켜. 학계론에서 안정이라는 건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그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자, 효과 갑니다. 장기로 가서 자, 그럼 공급을 늘려요? 공급을 줄여버려요? 질도요. 저하되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 물량이 또 저하되니까 장기적으로 중고주택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신규주택과 중고의 가격 차이 투기이익이 발생하죠.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이야 또 피 붓는 거 사야 돼. 서민 부담도 증가되죠. 가수요 입장이니까. 중고주택의 실수요자 입장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조세라는 게 있죠. 조세 들어갑니다. 조세의 기능은 그냥 파생적 기능만 갖고 가세요. 자원 배분만 있어요. 소득 재분배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소득 재분배죠. 여러분들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내라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게 되면 없는 사람을 나눠주는 거고. 근데 자원 배분의 기능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은 주택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면 이 사람들이 배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세의 기능이라는 건 그냥 보시고요. 조세의 기착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예요. 들어갑니다.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거죠. 들어갈게요. 그러면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럼 세금은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되죠. 건물주가 임대인이죠. 그럼 건물주가 임대이면서 재산세를 부과시킵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나?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러면 그냥이야 가격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부담은 임차인의 부담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세금을 막 무조건 증가시킨다는 건 안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조세 부과요, 전가요? 부과는 과세권자가 하는 거죠. 조세 부과가 아니에요. 부과가 아니라 전가로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얘가 생산자면은 소비자가 되고 얘가 공급자면은 얘가 수요자가 되죠. 그러면서 가격을 만약에 지금 1,000원인데 자, 원은 뺄게요. 100원을 부담을 시켰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올립니까? 그러면 재산세 부과된 것만큼 다 올리는 거 아니죠? 정가분만큼 올리는 거죠. 그럼 얘가 1,060원이 되니 얘 부담이 커지죠. 그 다음에 얘 소비자 잉여가 감소된다고 나오는데 그건 이따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리고 그럼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겠어요? 수요가 줄겠어요? 가격도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1,000원에서 100원에서 얘가 60원 부담하면 얘가 40원을 부담했으니 얘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그럼 생산자에 대한 수입이 줄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죠. 그럼 공급이 준다 보니까 자원 배분 왜곡이 안 된다는 거죠.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공공주택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그냥 돼요.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탄력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갑돌이가 선진국에 산다면 공공주택을 적게 많이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탄력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탄력적은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다 보니까 조금만 부과시켜도 딴 데로 가니까 얘한테 아우 너 미안하다 얘 내가 조세를 적게 해줄게 부담을 작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을이라는 놈은 개도국 또는 후진국 그죠? 개발도상국을 줄임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특히 후진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부족하죠. 갈 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탄력적, 비탄력적. 자, 얘한테 배워서 나갔더니 나가라면 잡죠. 나가니까 잡어 그냥 나가라 그래. 집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갖고 어머 저는 조세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했지 그죠? 그럼 조세 부담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냥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유리합니까? 그럼 그쪽이 부담을 적게 부담해요. 비탄력적은 부담을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도 우리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은 왜 아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했었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래프는 안 나왔지만은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갑니다. 자, 지금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뤄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자, 1,000원에 판매를 했다는 것을 임대료를 올려버리죠. 그건 이제 재산세를 부과시켰다면 그래요. 재산세 부과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 올립니까? 올려버려요. 그럼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는 그냥입니까? 수입이 줍니까? 그러면 수입도 줄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잉여는 어느 부분이냐? 자, 들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1,000원에 10개를 만약에 팔게 되면 10,000원을 벌겠죠. 전체 수입이에요. 근데 제가 왜 예전에 경제지대라는 게 있었죠. 경제지대는 뭐입니까? 생산자의 잉여입니까? 더 먹는 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칠판 주개가 가격이 1,000원에 생산비가 들어간다면 이 무태 부분이 생산비거든요. 근데 1,500원을 더 먹으면 500원만큼 생산자 잉여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생산자 잉여가 감소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렇구나라는 걸 아시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따라서 생산자 잉여. 생산자가 얻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격 이걸 팔았으면 그만큼 생산비를 빼서 지가 먹은 거죠. 맞나요? 근데 소비자는 어떻죠? 소비자는 원래는 이만큼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어요. 전체 면적을. 근데 그냥입니까? 요만큼만 하면 됩니까? 그럼 요만큼에 대한 잉여가 생긴 거죠. 그죠? 이 잉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곡선이 이동한다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 좌상향 이동합니다. 좌상향 이동. 무슨 뜻이에요? 좌측으로 양은 줄고 가격은 올라가는 셈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빨간색과 노란색이 확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요거에 대한 100원에 대한 부담을 누가 했냐가 문제가 되는데 자, 재산세 부과만큼 가격이 올라갑니까? 정가문만큼입니까? 정가문만큼만 올라가 버려요. 그럼 우리가 1,060원으로 올라가 버리니 60원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졌죠. 그러면 빨간색에 대한 삼각형이 줄어듭니다. 자, 보세요. 그냥요, 줄어들어요. 이게 뻥 뚫려요. 그죠? 그러면서 세금은 걷어갔죠? 그럼 얘가 잉여가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도 줄겠죠? 자입니다. 자, 요만큼 줄여버리니까 그냥이야 이게 뻥 뚫려. 이게 없어져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입니까? 40원을 내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실질적으로 1,000원에 팔았어요. 40원을 뺐어. 960원에 판 거죠. 그럼 수입이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줄어들었죠. 그냥입니까? 잉여가 감소했습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지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뽕 뚫린 것을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 경제적 순손실이 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아마 기출문제를 저렇게 갖고 오실 분이 계시는데 이게 탄력적일수록 순손실이 커집니다.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지금 봐봐. 생각해봐. 지금 그냥이야 양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더 빵꾸가 나. 비탄력적일 때는 좀 빵꾸가 적죠. 그러면 그 느낌에 대한 의사결정의 애들이 탄력적으로 더 손해를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헨리 조지 알아요? 헨리 조지는 그냥이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죠? 그러면 탄력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이면 더 줄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헨리 조지는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다 보니까 자원범위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 토지야 주택이야. 주택이죠. 주택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원범위 왜곡되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는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오히려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따라서 더 빵꾸가 난다. 근데 내가 이건 경제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보세요. 지금 1등 하는 애와 자 지금 90등 하는 애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얘기해봐.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달라. 얘가 달라요. 어느 놈이 더 탄력적인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어떻게 돼? 빵꾸가 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2등이 떨어져서 3등이 된 거야. 그럼 얘 3등 하나 얘 92등 하나 누가 더 탄력적일까? 위에 있는 놈이 탄력적이야. 이거 괜히 하나? 이해하셨어요? 얘는 조금만 떨어지면 자살해.
얘는 완전히 그 1위를 착착. 얘는 그냥이야. 어차피 포기했어.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비탈력적인 놈이야. 탈력적인 놈이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들어주시니까. 저기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럼 탈력적인 놈이 더 손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편에 대한 게 탄력적일수록 손실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게 나왔었어요. 나중에 기출문제를 저한테 갖고 오시면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경제 손실은 탄력적일수록 그냥 더 빵꾸가 나. 왜? 더 반응하는 게 심하다니까? 1등에서 2등 떨어져 봐. 얘 난리 나는 거야, 얘. 얘 약 먹어. 근데 얘는 약 먹어? 나이트클럽 가 그냥 담배도 피고 그냥 어차피 내 인생 시에 2등 떨어지고 비틀어지게 하는 거야. 아 힘들어 죽겠다. 예, 아시겠어요? 이게 좀 어려워졌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게요. 113페이지 있어요? 조세 전가라는 게 있나? 법적 납세 의무자로부터 다른 경제처의 조세 부담이 이전되는 걸 그냥이야 전가야. 귀착이라는 거는 조세 납부 실제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 납세 의무자가 다른 경우에 세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죠. 반반씩이에요.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귀착은 상대편이 완전비나 완전 탄력적이 아닌 한 결국 두 사람이 다 같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의 배분은 결국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 공급자의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틀려진 거죠.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유리합니까? 그러면 수요공급 중 탄력성이 큰 게 그냥이야 세금을 덜 부담해요. 탄력성이 더 작은 게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넘기시면 읽어볼게요. 넘기셨어요? 자,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더 유리합니까? 그럼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자 부담은 커지겠죠. 그런가요? 자,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수요가 더 불리합니까? 그럼 반대로 공급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자 부담은 커지고 공급자 부담은 작아지겠죠.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완탈이면 그냥입니까? 수요자가 완전히 유리합니까? 공급이 완비면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하죠. 그럼 세금은 다 공급자한테 간다는 거죠.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완비면 그냥입니까? 수요가 완전히 불리합니까? 공급이 완탈이면 공급이 유리하죠. 그럼 세금은 다 전부 수요자가 부담한다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 했나? 이거 남한테 물려주라고 그랬지? 3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아직 잡지 마세요. 그죠? 왜냐면 이거까지 잡아버리면 힘들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집에 만약에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할 테니까 그 계산 문제인데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다루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밑에 가시면은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라는 게 있나요? 자, 지금 요거 그래프예요. 재산세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갑니다. 절 보세요. 조세 부과 시 공급자들은 소비자를 개합니까? 전가하기 위해서 공급을 감소시킵니까? 동결효과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수요자들은 그냥입니까? 아까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상승했죠. 얘기해봐요. 자, 조세가 부과되기 전보다 공급자의 실질적인 금액은 그냥 있어요. 하락했어요. 정말? 그럼 봐봐. 일로 봐봐요. 여기 뽕 뚫린 게 있죠? 요게 잉여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해버린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A, B, C를 가져가야 되는데 A밖에 못 먹은 거죠.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여기 있었죠? 전체가 아니라 요것만 처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 생산자도 마찬가지죠. 일로 와봐요. 원래는 이거를 먹어야 됐었죠. 근데 요것밖에 못 먹었다는 거죠. 그 그래프가. 근데 절대 그래프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잉여가 감소했어. 감소했다만 나와요. 공인중개사 실력을 아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만약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어느 부분이 줄었나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아까 뽕 뚫린 게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이죠? 그 사회적 비용을 더 발생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더 초래됐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뭐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